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출국길에 대통령실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소탈한행보다 이런 평가와 함께 때로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를 이유로 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아침 갑작스럽게 전해진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최근 기자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같은 건물이라 감염병에 취약한 점을 반영했다면서 대통령 공개 행사 풀 취재도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도 서면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바로 재개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그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37%로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30%대 중반까지 내려간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5일 도어 스태핑 때 인사검증 비판에 대한 격앙됐던 이 답변이 더욱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치나 이런 거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즐기는 만큼 말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도스태핑에서 보여준 실언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이어간다면서 규탄 성명까지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을 임명한 상황. 민주당이 네 번째 청문회 패싱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면서 공세를 강화한 겁니다. 박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는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듯 김 위원장의 첫 취임 일성도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됐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이고 향후 상황 전개를 더욱더 예측해보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적시에 대응해 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를 부르는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적인 이 산무 정권에 국민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내각 구성이 안 된 가운데 앞으로 남은 인사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 또 후보가 연속으로 낙마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은 누가 될지도 주목되는데요.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2달 만에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미 중간 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된 만큼 식물총장 우려도 나오는데요. 우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당연직 5명과 각계 전문가인 비당연직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맡게 됐습니다. 추천위는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인과 법인, 단체 등 국민들로부터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습니다. 지난 5월 6일 사표가 수리돼 김호수 전 총장이 직에서 물러난 뒤 검찰 수장 자리는 2달 넘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역대 최장인 최동욱 전 총장의 124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간도 기간이지만 관건은 역시 누가 되느냐입니다. 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참모와 주요 검찰청 중간 간부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꾸려지는 등 사실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직할체제 아래 식물총장 논란을 딛고 나설 인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총장 후보군으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과 김우곤 서울고검장, 노정현 부산고검장과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등 내부 인사는 물론
이미 퇴직한 외부 인사들도 거론됩니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 식물총장 우려를 딛고 검찰의 중립성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이번엔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 운영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던 국민의힘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대표 징계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권 원내대표가 바로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한 이후에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등 여러 목소리가 나왔죠. 일부에서는 이 대표의 잦은 사퇴를 압박하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 이 대표의 징계 기간 권성동 직무대행이 당을 이끌기로 결정한 겁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대위 구성이라든가 또 임시전당대회 개최 등을 주장한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의원총회에 앞서 초선과 재선 모임 등 선수별 의원 회동도 잇따랐지만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윤리 결정이나 당규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원칙들을 존중하고 당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일부 의원들 사이 조기 전당대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까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으며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그 직무 대행으로 그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수행한다. 거기에 대한 합의 정도는 공통적으로.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이 대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집 앞에는 이렇게 당 윤리위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했지만 부재 중이어서 전달하지 못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맹 중인 이 대표는 어제 SNS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며칠 만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당내 지지 기반을 확보해서 반격에 나서려는 걸까요? 자, 이런 가운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권 교체는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이준석 대표와 이 대표를 토사구팽했다는 여론에 대한 반박으로도 보이는데요. 권성동 직무대행은 빠른 시간 안에 당의 분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지만 갈등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당장 이준석 대표 징계 기간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저는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미 당대표로서 내상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던 당권 주자들 그리고 윤석열계 의원들이 지금이야 말을 아낀다지만 언제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잠시만 말씀 조금만 해주세요,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측근들에게 잦은 사퇴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지금도? 그럼요. 금요일은 그랬는데 지금 바뀐 거 없어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뒤 당대표 자리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변수로 꼽힙니다.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나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언제든 커질 수 있을 텐데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이런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지금 전망해 보겠습니다.